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제목 너무 애쓰지 말아요. 이노우에 히로유키 지음, 예유진 옮김. 지은이 이노우에 히로유키는 치과 의사이자 심리치료사입니다. 지은이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프롤로그입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당신.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어 마음까지 완전히 녹초가 된 당신. 아주 작은 실수조차 용납할 수 없어 늘 자책하는 당신. 당신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시나요? 그건 그저 당신이 너무나 열심히 노력하는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더 이상 스스로를 원망하지 말고 스스로를 부정하지 마세요. 그 모든 원망과 부정을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대신 스스로를 마음껏 칭찬하고 고이 보듬어 안아주세요. 당신은 지금 그 모습 그대로도 정말 괜찮으니까요. 아무리 괴롭고 슬픈 일이라 해도 부끄러운 실패와 후회라 해도 그릇된 건 전혀 없어요. 그대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했던 일들 모두 반드시 지나야만 했던 일이랍니다. 당신은 지금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사랑받아 마땅한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기적입니다. 어떤 마음의 상처도 이제 더는 가슴속에 남겨두지 마세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세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멋진 당신의 본 모습을 기억해낼 때 분명히 당신의 마음속에는 아름다운 물이 졸졸 흐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 물소리에 살며시 귀 기울여 보세요. 처음에는 소리가 아주 작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인정하고 다독일 때마다 그 물은 점점 더 맑고 큰 물줄기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러다 불현듯 깨닫게 될 거예요. 어느새 마음의 고통이 깨끗이 사라졌음을. 즐거운 일, 행복한 일, 희망이 넘치는 일로만 마음이 하나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숨어있던 진정한 모습이니까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술술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순간 더는 당신의 가슴 속에 깊은 상처가 남는 일 따위는 없을 것입니다. 진짜 당신 모습을 찾는 일이라면 언제라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해도 나이가 몇 살이라 해도 분명히 가능합니다. 당신은 스스로 예상했던 바를 뛰어넘어 더 밝은 곳을 향해 더 행복한 방향으로 사랑이 넘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이 그런 당신을 아주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프롤로그였습니다. 이 책은 모두 크게 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요. 2장, 행복에도 연습이 필요해요. 3장, 마음만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각 장에서 몇 개씩 골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이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결혼 여부와는 상관없이 20대, 30대, 40대, 50대 그렇게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문득 내 인생은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만약 그때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하는 생각을 자주 해보게 되지요. 이런 평범한 고민부터 다른 사람에게는 차마 털어놓기 힘든 마음의 고통까지 누구나 하루하루 크고 작은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당신이 먼저 알아야 할 점은 애당초 누구의 인생에 있어서도 완전한 실패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인생의 행복이란 절대로 결혼 여부나 자녀와 직업의 유무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나는 좀 더 다른 인생을 살아보고 싶었어. 당신의 이런 생각은 표면적인 것일 뿐 사실 마음 더 깊은 곳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인생 전부는 당신의 본질과 영혼이 스스로를 보다 더 행복하게 성장시키기 위해 선택해온 최고의 결과이니까요. 그러니 지금의 인생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옳다고 인정해 주세요. 스스로가 선택한 길에 대해서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 하고 의심하며 탓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또 지금 이 장소에 서 있는 자신을 힘껏 안아주세요. 잘했어. 지금까지 착실하게 잘 살아왔어. 하며 스스로를 격려하고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어느새 마음속의 고통은 사라지고 인생은 점점 더 즐겁고 편해질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는 보다 더 행복한 인생을 당신 쪽으로 이끌어 줄 거예요.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주는 요소들은 바로 당신의 모든 것을 긍정하는 바람직한 인간관계, 직업, 연애, 가족 등이 되겠지요. 행복은 자신과 자신의 현재 운명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일 때 틀림없이 찾아옵니다. 당신이 지금 그곳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자체가 모든 것이 옳고 훌륭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니까요. 그래도 갈림길에서 헤매게 된다면 동경할 만한 인생의 롤 모델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인생의 불안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대처해 가는지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멋진 사람은 이런 생활 방식과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럼 나도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의 선택에 점점 더 자신을 갖게 되겠지요.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면 인생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 어떤 문제도 시련과 실패로 생각하지 않고 성장의 기회로 생각하게 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는 실패와 불행이 완전히 사라지고 성장과 행복만이 오롯이 남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선택을 최고의 선택으로 만드는 것은 앞으로의 당신입니다. 삶의 매 순간은 내 시선에 따라 성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행복 체질로 전환하려면 뭘 해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 일도 실패하고
인간관계도 그저 그렇고 애인한테는 차이고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살다 보면 하루에도 여러 번씩 이런 생각에 빠져들곤 합니다. 아무리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불현듯 다가오는 어두운 기분을 피해 가기란 쉽지 않지요. 그렇다면 과연 운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스로의 최근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혹시 알게 모르게 운을 떨어뜨릴 만한 일을 하지는 않았나요?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이나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다던가 늘 칙칙한 분위기로 옷을 입거나 어두운 장소만을 선호하지는 않았나요? 우울한 이야기를 하거나 음울하고 어두운 영화만 보지는 않았나요? 운을 좋게 한다며 여기저기 점을 보러 가서는 도리어 나쁜 이야기만 듣고 와서 기분이 더 가라앉아 버렸을 수도 있고요. 만약 당신이 이런 식으로 불행의 악순환에 빠져 절망감마저 느낀다면 이런 충고를 전하고 싶습니다. 운을 좋게 하려면 우선 스스로 밝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행운의 기본입니다. 말에 담겨있는 영적인 힘을 언령이라고 하지요. 평소에 좋은 말을 사용해 언령을 맑게 만들어 무의식과 잠재의식을 든든한 내 편으로 만들고 함께 있으면 활기차고 유쾌해지는 사람을 만나고 내 기분을 밝고 기분 좋게 만드는 소품이나 장소를 선택하는 것.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하루를 활기차고 즐거운 일로 가득 채워간다면 행운의 여신은 저절로 당신을 사랑하게 되겠지요. 모든 일의 결과는 마음가짐에 따라 바뀝니다. 더 좋은 결과를 더 간절히 원할 때 더 좋은 운이 더 좋은 인생을 얻을 수 있는 법이니까요. 잠재의식이란 당신이 바라고 생각하는 대로 인생을 이끌어 간답니다. 하루를 밝고 긍정적인 말과 즐거운 일들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어느새 마음은 불행보다는 행복감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면 잠재의식은 더욱 행복한 선택과 행동이 가능하도록 당신을 도울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아주 자연스럽게 행복 체질로 바뀌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스스로 괜찮아요. 그냥 이대로도 좋아요. 하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칭찬하는 일이 가능해지면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어 점점 더 밝고 행복해질 거예요. 당신의 잠재의식에는 모든 것을 긍정한다라는 빛이 말이 새겨져 있으니까요. 몸속 세포 하나하나의 기능도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이 몸과 마음과 시간 전부를 유쾌하고 즐거운 일들로 채워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결국 궁극의 안티에이징이 아닐까요? 스스로를 칭찬하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괜찮아요.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도 좋아요. 3. 솔직히 말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번호를 붙이겠습니다. 내 생각을 확실하고 솔직하게 말해버리면 불편한 사이가 될 것 같아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겠어. 착하디 착한 당신은 인간관계에서 이런 스트레스를 자주 받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진심을 담아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당신의 생각을 잘 받아들인답니다. 아이가 크게 울거나 소리를 지르면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 대부분의 어른은 어떻게든
아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기가 바라는 것이 순수하고 솔직하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자신이 원하는 것과 상대가 해주길 바라는 것에 대한 목적이 매우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도 그 의도를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대부분 자신의 감정을 아기처럼 단순하고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혹시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이런 노파심 때문에 상대방을 더 신경 쓰게 됩니다. 나아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 돌려 말하다 보면 진짜로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점점 더 말하기 힘들어질 뿐입니다. 결국 당신의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은 불필요한 스트레스에 휩싸이게 되지요. 하지만 사실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당신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세심히 배려할 줄 아는 매우 다정하고 겸손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참아야 한다는 규칙 따위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갖고 싶은 건 갖고 싶어, 하고 싶은 건 하고 싶어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말을 하면 상대가 싫어하지 않을까?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스스로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오히려 답답한 마음이 쌓이고 쌓여 스트레스로 바뀝니다. 그런 스트레스는 소중한 당신의 마음을 점점 더 오염시켜 버립니다. 생각하고 있는 바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상대에게 털어놓으세요. 그러면 당신의 마음도 깨끗하게 선순환해서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순수한 진심을 담아 건네는 말이라면 상대방도 분명히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기분을 갓난아이처럼 과감하고 있는 그대로 솔직히 드러냈을 때 상대는 의외로 순순히 당신의 감정을 받아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생각한 그 이상의 것을 되돌려 줍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미움받겠지. 이런 걱정 자체가 이미 상대가 나를 불신하고 싫어할 것이라는 짐작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새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고인 이런 생각이 주위 사람은 물론 상대에게까지 전해져 정말로 당신을 피하고 꺼리는 감정을 불러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그 진심과 꼭 닮은 정말로 순수하고 좋은 요소들이 다가와 모일 것입니다. 제발 더 이상 참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단 한마디라도 괜찮으니 진심을 솔직히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언제라도 당신이 온전히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기를 저는 항상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쉬운 말로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진심은 언제나 우리 예상보다 강합니다. 4. 자신감은 나를 위한 것. 늘 자신감이 없어 쉽게 열등감을 느끼곤 해요. 꿈이 있어도 나 따위는 어차피 안 될 거야 하며 금방 포기해버려요. 열등감에 짓눌리는 바람에 제 인생을 믿을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사는 동안 우리를 괴롭히는 아주 쓸모없는 감정이 바로 열등감입니다. 스스로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열등감 때문에 이렇게 괴로울 때는 아무리 사소해도 좋으니 자신의 좋은 점을 찾아 나열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저는 장난스레 할리우드 스타와 외모를 비교당하게 되면
확실히 외모는 나보다 뛰어나지만 그들은 나만큼 치아를 잘 갈거나 제대로 치료할 줄 모르잖아 하며 제 장점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소한 일이어도 상관하지 않고 자신감을 자꾸 늘려갑니다. 그러면 어느새 열등감도 사라져 버리지요. 자신감이란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랍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결정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나 착각일지라도 스스로 계속해서 키워가면 신기하게도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그 자신감이 전해집니다. 주변에서는 자연스럽게 당신의 자신감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태도로 당신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가게에서 옷을 입어보면서 나는 몸매가 별로여서 저런 옷은 안 어울리겠지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가게 점원도 그에 맞춰 응대합니다. 그렇지만 제게 더 어울릴 만한 옷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옷을 찾아 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자신있게 말하면 점원도 당신에게 어울릴 옷을 찾으려고 훨씬 더 진지하게 노력합니다. 게다가 당당하고 자신있게 입는다면 그 옷도 보다 더 멋지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옷가게에 가더라도 점원에게 저를 가장 멋있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이런 말은 결코 남에게 폐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좋은 제품을 구한 경우는 많아도 부끄러웠다거나 곤란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면모와 매력을 스스로 먼저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절대적인 자신감을 내면에서 계속해서 키워가세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근거 따위는 없어도 괜찮아요. 착각에서 비롯된 자신감일지라도 그 자신감은 분명히 당신의 현실을 크게 바꿀 것입니다. 자신감이 없다고 해서 꿈을 향한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작은 자신감을 쌓아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하세요. 앞을 가로막던 안개가 거짓말처럼 거치면서 머지않아 시야가 탁 트이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분명 절대적인 자신감을 등에 업고 꿈을 향해 씩씩하게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감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착각에서 비롯된 자신감이어도 괜찮아요. 자신감은 꿈을 향한 지름길입니다. 5. 분노와 짜증을 이기는 힘.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짜증을 부리거나 화를 내고 있다 해도 그런 당신의 속마음은 상대방보다 더 아프고 괴로운 상태이겠지요. 만일 그런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제3자인 나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움직이기도 힘든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면 그 상태 그대로 놓아두세요. 그러고 나서 스스로의 모습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는 제3자인 나를 만들어 보세요. 화내고 분노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스크린으로 옮겨 또 다른 내가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미지를 떠올려 봐도 좋습니다. 치솟았던 감정이 신기할 정도로 사르르 진정될 것입니다. 저도 수술을 할 때는 반드시 제3자인 나를 이미지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어려운 수술이어도 예외는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매우 치밀하게 작업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수술실 전체를 영상화하여 카메라로 찍듯 제3자인 나의 눈을 통해 그 모든 광경을 차분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설령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조바심이 일어 짜증 부리거나 화를 내지 않고 항상 침착하게 사고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3자인 나를 이미지화하는 작업은 누구나 매일 조금씩만 훈련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누군가와 차를 마시며 사전 협의를 하기로 했다면 우선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의 자신의 복장과 행동을 드라마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영상화하고 이미지로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는 마시고 있는 차의 온기나 향까지도 느끼도록 노력해 보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납득하고 환히 웃는 상대방의 표정까지도 말이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미지화하는 과정을 통해 오감이 점점 더 섬세하게 연마됩니다. 곧 어느 상황에서든 제3자인 나를 이미지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제3자인 나의 시선을 통해 짜증과 화를 진정시키고 인생을 성공과 행복의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화는 화를 불러옵니다. 화는 힘이니까요. 화의 힘으로 상대를 억누르면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로 결국 그 화가 되돌아옵니다. 화가 화를 초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뢰와 애정은 똑같이 신뢰와 애정을 불러옵니다. 또한 신뢰와 애정은 화보다도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더 강력합니다. 그러니 만약 제3자인 나를 이미지화하여 짜증과 화에 대한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었다면 이번에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해주세요. 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사랑함으로써 반드시 더 크고 강한 신뢰와 사랑을 부르는 사람이 되고 말 거야 라고 말입니다. 당신을 진정시키는 가장 큰 힘은 또 다른 당신. 분노는 더 큰 분노를 부르고 신뢰는 더 큰 신뢰를 낳습니다. 6. 나이 드는 것은 축복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체념하고 있다면, 그래서 인생이란 덧없는 것이라며 슬퍼하고 있다면 이런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내면에 깃든 의식과 나이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나이로 제한해버리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에 자신감과 긍지를 가지세요 라고. 저는 남성도 여성도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더 치명적인 매력을 갖추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0대나 20대에는 청춘과 젊음이라는 매력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30대가 되면 비록 아주 큰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해도 업무 성과나 목표를 위해 노력한 매력이 드러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되어감에 따라 다양한 인생 경험을 통해 쌓아온 깊이 있는 내면의 매력이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프랑스의 전설적인 디자이너 코코 샤넬은 젊을 때의 얼굴이 신이 주신 것이라면 50대의 얼굴은 스스로가 만든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저도 그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나 힐러리 클린턴처럼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중년 여성들을 보면 정말로 무척이나 빛나고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물리적인 외모만을 따져본다면 더 젊고 더 아름다운 사람도 많겠지요.
그렇지만 그녀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은 표면적인 외모를 훌쩍 뛰어넘은 내면의 매력을 온전히 보여줍니다. 올바른 마음가짐과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은 나이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아름답고 매력적입니다. 그렇게 내면에서부터 풍겨나오는 매력은 좋은 사람과 좋은 일, 좋은 영향력을 계속해서 자신에게로 끌어옵니다. 그러니 당신도 이제부터는 할 일 없이 나이를 세며 스스로를 부정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은 모두 옳았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따뜻하게 칭찬해 주세요. 나이의 속박에서 벗어나면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좋은 사람과 좋은 것과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바로 잠재의식의 힘입니다. 우리가 지닌 내면의 힘은 나이의 한계마저 뛰어넘습니다. 모든 것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입니다. 스스로를 감싸 안아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내 모습 전부를 아름답고 옳다고 인정하며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인생은 무한한 가능성을 언제까지나 반짝이며 활짝 펼쳐 나갈 것입니다. 하루하루 나이 든다는 것은 자연이 내린 저주가 아니라 시간이 선사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오늘에 이어 내일도 축복 속에서 아름답게 나이 들고 있습니다. 무엇을 시작하든 너무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내면의 매력은 나이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7. 소중한 누군가가 쓰러졌을 때 소중한 누군가가 생각지도 못한 병이나 부상으로 쓰러지셨나요? 그것만으로도 벅차고 힘들 텐데 간병이라는 문제에 부딪혀 혼자서 고민하며 괴로워하는 분도 많습니다.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해 혼자서 힘들게 고생하는 분도 많겠지요. 부모님이 쓰러지셨는데도 다른 형제 자매들은 전혀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가족에 대한 원망만 끌어오르지 않나요? 간병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간병 자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마음의 갈등과 서운함 때문에 더 가슴 아파하는 일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소중한 사람을 돌보는 일로 너무 힘들고 지쳤다면 간호 서비스처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일들을 정리해보는 게 우선입니다. 당신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뒤 고통스럽고 힘겨웠던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면 생각을 바꿔보세요. 어쩌면 이렇게 곁에서 간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지도 모른다고요. 간병이란 무척 힘든 일이지만 다른 고통스러운 경험들과 마찬가지로 분명 기쁨도 함께 존재합니다. 꾸준한 재활 훈련을 통해 환자의 손발이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든가 그저 단 한 입뿐이지만 환자가 드디어 음식을 먹고 삼킬 수 있게 되었다든가 하는 사소하고도 큰 기쁨을 함께 공유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병이 완치되지 못한다고 해도 그런 상황 가운데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대화라든가 간병 중에 갑자기 떠올렸던 두 사람만의 행복한 기억이라든가 소중한 사람을 간병하며 보냈던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설령 소중한 누군가가 돌아가시게 되더라도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간병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직접 간호할 기회와 시간이 없어 그때 더 돌봐드렸다면 좋았을 텐데 하며 마음 깊이 후회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에 반해 당신은 이미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주어진 일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주위에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마세요. 그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소중한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당신에게 고마워할 것입니다. 결국 주위 사람들도 모두 당신에게 깊이 감사하겠지요. 당신에게도 그리고 소중한 사람에게도 가장 좋은 결과가 아닐까요?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경험들을 어떤 일이든 일단은 순순히 받아들여 보세요. 반드시 더 큰 매력과 행복이 연이어 찾아올 것입니다. 간병이면 간병, 부모님을 보살피는 일이면 보살피는 일, 그 모든 것을 순순히 받아들이세요. 그런 당신의 다정하고 착하고 선량한 모습에 감탄한 소중한 인연이 끊임없이 다가올 것입니다. 감사에는 반드시 감사가 되돌아오는 것처럼 순순히 했던 모든 일들은 몇 배 더 큰 감사로 되돌아옵니다. 인생에 완전한 공짜란 없으니까요. 소중한 사람을 간호하는 기회조차 감사할 일입니다. 마음을 다해 노력한 일에는 반드시 감사가 돌아올 것입니다. 8.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예상치 못한 사고나 병으로 돌아가신 친척이나 가족, 그리고 헤어진 친구나 연인,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는 이들과 괴로운 이별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돌아가신 분이나 헤어진 사람을 생각하며 그때 이렇게 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어째서 더 다정하게 대해주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로 자책하며 마음 아파합니다. 저 역시 이렇게 후회하며 괴로워한 경험이 많습니다. 그때 우연히 만약 내일이 오지 않는다면 나는 오늘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전하고 싶네 라는 구절이 담긴 미국 시인 노마 코르넷 마렉의 마지막인 줄 알았더라면 이라는 시를 읽었습니다. 이 긴 시를 요약하면 젊은이든 노인이든 그 누구에게도 내일은 약속되어 있지 않으니 오늘 바로 용서를 구하고 감사와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어린 나이에 죽은 아들을 생각하며 이 시를 썼다고 합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이 아름다운 시는 당시 힘겨워하는 제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이별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했지요. 그때 나름대로 얻은 해답이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하자입니다. 누군가에게 열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5이나 6밖에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후회하겠지요. 하지만 8, 9, 10를 했다면 이별에 대한 아쉬움은 남는다 해도 절대 후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하는 상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리고 내 모든 것을 그 상대에게 바쳐보세요. 그러면 이별이 찾아오는 그 순간만은 굉장히 가슴 아프고 슬프다 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며 더 좋은 방향으로 후회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언제나 그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누군가와 불화가 생길 것 같으면 만약 이 사람을 내 인생에서 잃게 된다면 하고 잠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말싸움을 할 기분이 사라져 버립니다. 더 나아가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몰라 하고 생각하면 이제는 상대에게 받고 싶지 않고 더 베풀고 싶어집니다. 사랑과 감사의 말을 더 많이 건네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에 남아있던 후회의 응어리도 희미해집니다. 역시 받기보다는 주는 것이 정말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상대에게 받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상대에게 계속해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속에 남아있는 후회의 아픔을 치유하는 가장 쉽고 단순한 처방전입니다. 이 처방전을 묵묵히 따른다면 힘들고 아팠던 인간관계도 일도 사랑도 치유될 것입니다. 후회 없는 행복한 삶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받기보다 베풀도록 하세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처방전입니다. 너무 애쓰지 말아요. 중에 일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